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최근에 장이 조금 좋습니다. 그 반도체가 하드 캐리하는 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3년도에 제가 싱글파이어 처음 찍을 때부터 그쪽에서 이제 그 PD분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24년에 어떤 게 가장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반도체를 꼽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반도체를 골랐던 이유가 뭔가요?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모르신 분들은 영상 가서 보세요. 거기 다 증거가 있으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ETF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도 ETF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ETF가 돌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방송에서 심지어 한미반도체를 언급했어요. 한미반도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날아간 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때 봤던 차트, 이렇게 올라있던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만큼 오른 것처럼 보여요. 이만큼 오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만큼 올라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계속 뭘 말씀드리냐면, ETF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ETF.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분들이잖아요. 이거 실천하고 계신 분. 어떻게 보는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거 실천하고 계신 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ETF 분석을 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제.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이제 끝났을까요? 다. 아니요, 또 있어요. 또 돌고 있어요.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ETF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세부 정보 보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이버 가도 볼 수 있다고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봐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왜 이런 걸 안 하냐?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특히나 또 막 전문가들 나와서 막 어려운 지표들 있잖아요. 뭐. 그죠? 연준 발표 이런 것들 왜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거시경제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시장이 막 거대한 흐름에다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 뭐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차하면 손절하고, 여차하면 수익 실현하고. 아, 나 이거 평생 들고 갈 거야, 라고 했다가 밑으로 한번 확 뺐다가 올라오면 본전에서 수익 실현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 보고 있냐고요, 어려운 거. 쉬운 거부터 마스터하세요. 심지어 이 쉬운 것만 가지고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국내 시장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거면 미국 주식 하세요. 이런 건 미국장에 어울리는 거예요. 미국장에. 미국장 같은 경우는 한번 산업이 방향을 탁 틀면 쭉 가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방향을 틀면 쭉 가긴 개뿔이 싫어합니다. 응, 아니야 이러면서 다 죽어 이러잖아요. 그죠? 대주주가 여기서 막 물적 분할하고 막 유상증자하고 막 물량 매도하고. 요번에 또 바이오주 하나가 그 와이프가 고점에서 물량 매도해갖고 난리 났더만요 또. 그러면 또 아니라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야. 지랄 연병하고 있네. 내가 니들한테 한돈 속냐? 그거 순진하게 믿는 분들 없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한 개라도 딱 잡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막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이런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만 갖고 파세요. 그래서 이걸 매매해보세요 실제로. 얼마로? 소액으로. 소액으로 매매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사람이 만든 기준이가 나한테 잘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 이 사람도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을 막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하시죠? 이런 거 이해 못한다 하시는 분들 주식하지 마세요. 너 저번에 말한 거하고 틀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도 주식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패가망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기준들을 갖고 와서 제가 매매하다 보면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이든 자기 자금이든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역량이든 자기가 어떤 운영하는 시간이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듬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동그랗게 또 이렇게 네모난 게 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 이래야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그럼 이런 과정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내가 주식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초집중해서 이거 하나만 판다 그러면 1년 이상 걸리고 그게 아니고 설렁설렁 직장 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15년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가닥을 잡고 그전에는 뭐 했냐면요. 그 방송 유명하죠. 단테님 유명하잖아요. 저 단테님 강의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죠. 유료 강좌까지 들었어요. 심지어 돈 내고. 그죠? 검색기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받아봤죠. 제가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웬만한 유명하다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거 강의 같은 거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죠. 근데 결국에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럼 어디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 리딩 들으러 가요. 근데 이 리딩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그 24년도에 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카오톡에서 뭐 단톡방에 VIP 모아놓고 종목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불법이니만이 아사모사 하잖아요. 약간. 근데 이거 이제 불법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특정 방에 모아놓고 그쪽에다 종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아예.
이분들 아마 이제 24년도 법 개정이 되고 나면 손가락 빨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막 유튜브 막 채널 100개에다가 막 그래 이거 막 이런 뭐야. 이때 종목을 산단 말이야. 그냥 덜컥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가끔 이렇게 어떤 섹터가 좋다, 어떤 종목이 좋다, 뭐 어떤 종목을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다 이런 걸 언급하면 이걸 홀랑 따라 사는 분이 계시더만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샀어. 근데 올라. 너무 좋지.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물을 타야 될까요? 모르죠. 그러다 이게 마이너스를 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왠지 육과장 이 새끼가 기분 나빠. 응? 이 새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그럼 괜히 악플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 근데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과하세요. 막 심지어 이렇게 댓글 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미친놈인가 이 새끼가. 정신 나가는 거야. 바로 차단박았죠. 저는 그런 거 용서 안 합니다. 그냥 차단합니다. 물론 욕해주시면 좋아요. 막 쌍욕이나 패드립 이런 거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바로 고소합니다. 이런 사람들. 200만원씩이에요. 합의금. 돈 준비되면 패드립 하세요. 200씩. 저는 이런 분들 막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싸우지 않아요. 고맙지 오히려. 왜? 200만원인데. 그죠? 이거 팔아갖고 이제 주식 사야지. 고맙습니다. 패드립 하실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캡처해서 바로 200만원 합의금 보내줄 수 있도록 제가 잘 고소장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요 옛날처럼 정보가 없어서 뭔가를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예요.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3프로TV부터 뭐 소수목끼리 막 이런 막 유튜브 채널도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상한 경제 뉴스들을 다 갖고 와요. 진짜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하들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네, 파월이 무슨 발언했는지, 그죠? 그런 거 막 실시간 번역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봐야 아무 하등에 소용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다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피곤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걸 들어서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난다고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만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만. 육과장이 국내 투자할 때 집중해서 보는 게 뭡니까? 차트잖아, 차트. 그 다음에 어떤 차트를 좋아해요? 지수 차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봅니까? ETF 차트.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차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기준, 이건 어떤 선이 딱 있어요. 선. 근데 종목은 어떤 선에 대한 기준이 있고. 요 세 가지가 믹스 됐을 때 확률이 제일 높은 걸 원픽으로 딱 꼽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여기서만 지금 변수가 몇 개예요. 네? 이걸 제곱으로 계산해 보세요. 벌써 이거 엄청 심플해 보이지만 이걸 제곱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만 발생될 때 변수가 몇 개예요, 벌써. 근데 여러분들 이걸 막 다 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새끼 뭐 잘한다 그러더만 안 맞고 틀리고 이상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화랑장에 돈 잠깐 벌었다가 하락장에 돈 다 뱉어내. 유가장은 가면서 비중이 자꾸 줄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유가장은 반대로 비중이 이렇게 준다고요. 처음엔 작죠. 근데 이럴 때 비중이 올라가요.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유가장은 주식들을 어떻게 하냐? 자, 지수가 이렇게 처음엔 변동이 좀 있겠죠. 이렇게 오른다고 치죠. 그러면 유가장은 어때요? 처음에 비중도 이렇게 작게 따라가요. 처음에는. 그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오케이 많이 했다가 오히려 올라가면 이렇게 줄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요 변곡점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들어와요. 유가장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들어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가장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 폭락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면 3천만 원 돼 있다고요. 신나갖고 여기서 돈 벌어갖고. 그죠? 근데 유가장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투자했어. 여기 가면 1억만 들고 있다고, 유가장은. 유가장은 1억만 들고 있다고. 처음에 한 2천만 원 시작하고.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집중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이런 운용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도 안 돼.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결국엔 변수를 줄이는 어떤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기 통제는 기본이어야 돼. 기본. 근데 자기 통제부터 안 되는 분들이 다른 투자를 한다? 뭔가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목을 잘못 골라서 대주주가 물적 분할하고 이 새끼들이 양아치 짓하고, 물론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죠.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이걸 피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냐 이거예요. 유가장은 어떻게 이걸 피해서 수익 내냐 이거예요. 또는 이걸 당했잖아요. 작년에 유상증자 당했잖아요. 유가장은. 근데 수익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작년에 장도 안 좋았어요. 작년에 장 좋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수익으로 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장이 좋을 때야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다 수익 내요. 금액의 차이지.
그죠? 안 좋을 때도 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도 최소한 손실은 보지 말아야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니면 손실이 나도 약손실로 마무리해야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어떤 데이터화 또는 감각적으로 바로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느껴도 완전히 폭락하기 전까지 비중을 안 줄이잖아요. 손절 안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비중을 유가장 같은 사람들은 비중을 덜어내요. 일단 수익이 났던 거 손실이 났던 거 대신에 똑같이 덜어내. 근데 여러분들도 비중 줄이려면 어떻게 줄이냐면 10개가 있어요. 종목이. 그러면 5개는 수익이고 5개는 손실이잖아요. 그럼 어떤 거부터 줄여요? 수익 난 거부터 줄여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덜어낼 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덜어낼 때는 수익 난 것만 당연히 덜어내겠죠. 근데 장이 무너지고 있고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판단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비중에서 20%를 덜어내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20%, 여기서도 20% 똑같이 덜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손실 난 것도 20% 팔고 수익 난 것도 20% 파셔야 돼요. 이렇게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요, 운영하는 방법이. 근데 이런 거조차 모르고 하신다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일반 영상에다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멤버십 가면 이런 교육을 같은 것들을 해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할 때 본질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전문가들도. 왜? 이런 거에 집중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런 거 방송하면. 종목 얘기하고 산업하고 썸네일이 다 뭐예요? 이 종목 보유하면 3배 갑니다. 이 종목 3개만 매수하시면 2배 갑니다. 이 쌍놈의 새끼들 전부 다 이제라고 앉아있고. 아, 오늘 썸네일 나도 이걸로 해야 되겠다. 오늘 썸네일 나도 이거 이 종목 보유하시면 3배 수익 납니다. 이걸로 오늘 썸네일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고 들어가서 클릭한다고요. 그리고 계속 뭐 없나? 끝날 때까지 40분 동안 뭐 없나 계속 보고 앉아있어. 이 안에서 종목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왜 없지? 왜 없지? 알고 보면 유료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돈 내고 출연해갖고 지거 홍보하는 놈이고 ETF 홍보로 나왔고 이런 걸 본인이 시간 쓰고 돈 쓰고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하지도 못하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자기 통제가 중요한지,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방송에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볼 거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방송의 유튜버들이나 일반 방송들은 조회수나 어떤 이런 수익 광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방송하잖아요. 바로 망해요, 그 채널들. 제발 항상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판단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반짝반짝반짝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죠,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니까요. 지금은 정신이 맑으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왜 종목 고르고 주식 투자할 때 되면 이런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정신이 나가 있어요, 반쯤. 근데 물어보면, 아, 맞대. 그렇게 한대. 근데 네 계좌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뭐라 보면 가만히 있어. 아,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쩌고저쩌고 막 변명하고 있고. 확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지금 투자 그만두세요, 그냥. 그냥 미국 채권, 미국 지수 사세요. 그거 이상 하지 마세요. 무조건 손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돈 어떻게 번 돈입니까? 남한테 들어온 거 참고, 대기업 그 갑질하는 그 누구야, 그 대한항공 회항하는 그 걔들한테 뺨 떼고 맞아가면서 번 돈 아니에요. 그렇게 더럽게 번 돈이잖아요, 힘들게. 가족들한테 창피해서 보여주지도 못하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왜 주식 그 아가리에다 쳐놓고 있냐고요. 얼굴 한번 못 보는 그 대주주 같은 씨발, 아우, 갑자기 욕 나오네, 대주주 마누라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앉아있냐고,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야죠. 어떻게든 갖고 와야죠. 전부 외국인하고 기관만 수익이 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죠? 오죽하면 한국 보고 ATM이 돼요. 대한민국 개미들이 그만큼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잘 동요하고. 왜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죠. 단기간에 수익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하는 종목, 삼성전자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오래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동성이 적으니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네? 근데 난 20년 동안 수익 난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또 장기 투자 안 해요, 삼성전자에. 너무 신기하죠? 아, 이제는 늦었어, 이제는. 그전에는 인정.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자,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삼성전자 무조건 10만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럼 또 이 방송 보고, 야, 삼성전자 10만원 넘어갔는데 또 올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8만원 있던 게 그분 이 영상을 보고 10만원 넘어간데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7만원까지 뺐다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 어때요? 나를 믿고, 이걸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태우겠죠. 그동안 이랬던 거 다 복구하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8만원에서 7만원까지만 빠져도 못 견디고 손절 나가는 거예요. 아이, 씨발 새끼, 육과장 개새끼, 족같은 새끼. 근데 나중에 이제 주식을 안 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봤더니만 삼성전자 13만원가 있는 거지. 아, 씨발,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언제까지 반복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를 하던, 뭐 단타 매매를 하던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무기는 하나씩은 갖고 있으라고요. 자,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자기만의 무기를 갖고 있으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유가장이
유가장은 국내에서 어떤 투자한다고 주구장창 말씀드렸나요? 단기 또는 스윙 투자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짧으면 3일, 뭐 길면 6개월까지만 끌고 간다. 이런 투자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한 2달? 3달 내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유가장 장기 종목을 얘기할 거예요. 자꾸. 이 새끼 뭐야? 의심하셨어야 돼. 너 막 국내는 장기 투자 안 한다면서 왜 장기 투자해? 이 이유가 뭘까요? 한국 시장에 무슨 뭐 최근에 뭐 거버넌스도 개선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저퍼 개선한다 하면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더불어.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전부터 장기 투자했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한국 시장이 유례 없는 호황이 한번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스윙 단기 투자할 때 보통 작으면 2천만 원, 많으면 한 4억에서 한 6억까지 정도 태워요. 비중을.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려요. 불가능해요. 먹으면 대박이겠죠.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전 여기서 분명히 손실 나가거든요. 그럼 죽는 거예요. 나 빼고 가면. 그럼 2번 얻어맞는 거예요. 여기서 손실 났는데 본전 이상으로 날아가면 전 2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수익 난 것들을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에 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쫙 깔아놔요. 그래서 뭘 만드냐? 육과장 ETF를 만들어요. 바이코리아 ETF입니다. 일명 바이코리아. 아니면 그레이트 코리아 어게인 펀드를 육과장에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육과장 장기 펀드에 대한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다고. 왜냐면 그거는 따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장기 투자하시려고 해도 이런 종목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왜?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고르는 게 나을 테니까. 그죠? 오늘 상한가도 하나 나왔더만요. 30%. 장기 종목에서. 아이 좋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국내 시장이 좋아서 단기 스윙을 하고 있지만 장기까지 한다는 건 뭐예요? 국내 시장이 대단히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4년도에 수익 많이 챙기셔라. 수익 챙기셔야 되는 장이에요, 올해. 그리고 앞으로 이제 25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익을 많이 챙기고 난 다음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우리 뭐 할까요? 이때는 뭐 할까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프라인 강의하자. 모임하자. 모여보자. 강의할 때는 비용을 비싸게 받을 거고 모임할 때는 그냥 재밌게 티나 한잔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자. 여러분들이 여주로 오셔도 되고 제가 강의할 때는 서울에 강의장 잡아서 서울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하락장에. 하락장에 괜히 먹으려고 껍적껍적거리지 말고 물론 단기로 저는 할 거예요. 여기다 한 1억 정도 넣어갖고 사다 팔았다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비중을 쓸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꺾였을 때 여기선 발견 못하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여기쯤에서라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쯤에서라도. 그럼 뭐예요? 이때는 강의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 다. 돈 잃었다고 물려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씨발 팔아야 돼 어떡해 돼? 팔아야 돼 어떡해 돼? 팔아야 돼 어떡해 돼? 팔아야 돼. 에이 씨발 팔아야 됐다. 그럼 어때? 이때부터 야 반등 나이스. 그럼 어때? 육과장 여기쯤에 딱 때. 시장이 돈에 투자 시작합시다. 이해되세요? 잃지 않는 게임을 하셔야 돼요. 잃지 않는 게임을. 육과장이 미쳤다고. 육과장이 미쳤다고 해외 주식 있잖아요. 그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왜 250만 원 갖고만 투자하겠냐고요. 왜? 2,500만 원 갖고 투자하면 지금 돈이 얼마요? 지금 짤짤이 매매로만 벌써 800만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만에 8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10배로 투자했으면 전 8천만 원 버는 거예요. 이게 뻔히 알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아니 미친놈아 2,500만 원으로 투자해. 그럼 너 8천만 원 번 거잖아. 근데 왜 안 하냐니까요? 아는데 왜 안 하냐고요? 뭘 아는 거예요? 저를 잘 아는 거예요, 저를. 저한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물 투자하고 있죠. 선물 투자도 320만 원 벌었잖아요. 근데 저희 선물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6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때 이거보다 훨씬 많네. 왜 그런 줄 아세요? 600만 원을 넣어야 2계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계약을 2계약으로만 합니다, 저는 선물. 그래서 6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아셨죠? 이건 더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600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처음에 1,300만 원 작년에 수익 냈죠? 지금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그 200% 넘는 것들, 100, 저희가 본전 빼놔서 지금 비트코인에 한 4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건 다 수익이겠죠. 원금은 뺐으니까 이게 지금 날짜로 보니까 한 9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핵심이 내 그릇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변동해서. 그죠? 변동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잡아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판다고요. 육과장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팔고 쭉 기다렸다가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해되세요? 자기 그릇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진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할게 너무 눈에 보여. 나 진짜 확신을 가져.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0끌어서 1억을 넣었어요. 이렇게 가. 잘 가. 너무 좋아. 버티지.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어떤 뭐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갑자기 뭐 전쟁이 났다든가. 그죠? 아니면 중국에 갑자기 IMF가 왔다든가. 그래서 주가가 완전 개 작살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100% 손절합니다. 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손절해요. 아니, 약수익으로 나가버려요. 못 버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1억을 넣었는데, 여기서 내가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한 2천만 원 수익이 났어. 그러면 2천만 원 다 넣기도 난 싫어. 1,000만 원만 딱 넣어놓자. 그럼 나 대신에 이거 10배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쭉 날아갔을 때 여기서 10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팔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투자해야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로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 여기 1억 사잖아요. 무조건 몰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게. 지금 유가장의 환율을 되게 중요시 보고 있는데 최근에 환율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환율, 그죠? 환율이 지금 1,350원까지 가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좋아요. 수출이 좋아지면 환율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환율이 안 떨어질까요? 그리고 유가장은 왜 더 이상 환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까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때문에. 변수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요. 일별 수출 데이터 보세요. 수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수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 수출이 좋아진다는 무슨 얘기예요? 국내로 달러가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환율이 안 떨어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큰 건 중국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엄청나게 투자해요. 지금 뭐 작년에 투자한 것만 몇십 조래요. 지금 투자한 돈만.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건 우리 국가 경쟁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환율을 조금 더 낮은 그레이드로, 낮은 등급으로 조금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유가장. 하지만 변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체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1,400원이 된다?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그리고 해외 투자하실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어쨌든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슈가 해결되면 환율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투자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많이 늘리시는 분들 있죠. 시작하자마자 막 10%, 15%, 20%씩 손해보실 수 있어요. 이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유가장이 지금 해외 투자 금액 수익금이 이만큼이라고 치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유가장이 해외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1,030원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가장 지금 환율 투자 평균이 얼마냐면 1,14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지금? 이 환율로 번 돈도 상당해요. 근데 이 계좌에 녹아나 있지 않죠. 이거 나타나 있지 않죠. 근데 환차익으로 번 돈이니까 이 돈은. 근데 제 해외 수익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차익도 나중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1,200원 밑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냥 안전자리에서 10% 15%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별 종목 하나가 10% 15%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 계좌에서 10% 15% 빠지는 거니까 굉장히 큽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무 막 초반에 막 돈을 분산해서 적립식으로 싸가지 않고 막 몰빵해갖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지금 목돈 있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결코 낮은 구간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스뱅크 했을 때 환투자 같은 거 자꾸 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수익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율을 보라고. 돈이 들어가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해보라고 굳이 영상을 올린 거예요. 토스뱅크 이런 거 가입하면 또 수수료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경험해보시라고. 제발 그런 거 작은 것도 자꾸 경험해보세요. 좀 시키면 좀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좀 잔소리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지금 고민인 게 뭐냐면 영상을 찍으려면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슈 영상을 끌고 와서 대도 않는 거 영상을 계속 찍어야 돼요. 예전에 테슬라 영상 올렸던 것처럼.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뻔히 아는데 영상을 올리자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십거리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채널을 키우고 조회수를 먹자면 그런 걸 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해봐야 수익 안 나는데.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줘봐야 수익 안 나는데. 근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마인드 영상만 강의하잖아. 여러분들 안 봐요. 보시는 분은 보겠죠. 이거 갖고 힘을 얻고 내가 고쳐먹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요. 그러면 뭐야? 내 채널을 망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냐고. 돈 못 벌고 시간 낭비하면서. 아무리 제가 뭐 이런 걸 하는 거 좋아한다고 해도 돈이 안 되면 저도 하기 싫어요. 저는 투자자기 때문에 항상 돈이 되는 활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봉사정신을 가지고 마인드 교육만 한다? 아니면 제가 가진 비법을 다 공개한다?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봉사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걸 다 공개합니다. 이런 사람들 열의 아홉은, 아니 열의 열은 다 사기꾼이에요. 뒤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대신 여러분들 주는 만큼 드릴게. 괜히 막 자기가 뭐 없으면서 많이 가진 것처럼 막 종목 던져주고 방치하고 이런 건 안 한다고요. 전 리딩. 그래서 전 리딩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맘먹고 쌩까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신고업이에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신고한 다음에 받아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절실하신 분들 있죠. 힘든 사람들. 원래 힘든 사람 짜먹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리딩 안 받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고 막 마이너스 몇 억 됐어요 이러면서 남편이 알면 더 죽어요. 마누라가 알면 저 쫓겨나요. 이런 사람들 짜먹는 거예요. 원래 리딩이. 예, 아시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와갖고 합니다. 됩니다. 제가 하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장이 좋잖아요. 저 그분들 수익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광신도가 돼요. 대표님, 선생님, 스승님 이지랄하면서. 그 지랄하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틀리거든요. 스승이고 지랄이고 그 잘 나가던 대표가 자꾸 틀려. 왜? 하락장이니까. 이 새끼가 위대한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시장이 수익 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잖아요.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예요. 단 그 위에서 시장이 좋을 때 조금 더 까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능력치에 따라서 더 벌고 덜 벌고 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까부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면 다 뒤져요. 전문가고 전문가 해내비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리딩은 솔직히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현재 우리 한국 법상. 그래서 리딩을 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강의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채널을 좀 키우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막 그 전자강의로 남들이 다 하는 거 안에 받아보면 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그런 내용을 200만원, 300만원 주면서 팔아먹고 싶진 않아요. 그냥 오프라인으로 20명 정도 딱 불러서 그 오프라인 딱 모이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100%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기법까지.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요. 25년도에. 물론 이게 그러려면 채널도 좀 커야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 구독자가 3,000 몇백 분 있다고 해도 오프라인 20명?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 내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누가 와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쟁이들이 돈에 제일 짜게 굴어요. 왠지 아세요? 돈을 따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잃으니까. 이 공부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나 어떤 인심도 고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간이 텅텅 비었는데. 근데 웃기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계좌에 몇천만 원씩 물려있어. 막. 원금도 막 몇천만 원씩 있고. 근데 그런데 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두 번 뒤었어. 이상한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하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현장에서 저랑 얼굴 맞대고 실시간으로 탁 이해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짚어주고 그죠? 확률적인 거 이야기해드리고 이런 경우에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해서라도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시범 케이스, 응용 케이스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본인이 관심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 대입해보면서 내가 전달해줄 기법을 그러면 이게 확률이 얼마만큼 높은 건지 현장에서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달해주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욕을 먹어도 현장에서 욕을 먹을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튼 그래서 오늘 24년도에 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마시고 빨리빨리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집중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세요. 왜? 너무 날아갔어 하고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걔들도 분명히 눌릴 거예요. 나중에 영원히 날아가는 건 없어요. 한 번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꺼지는 종목도 없어요. 바이오 테마주 빼고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나 이런 시점을 충분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좋은 종목들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가는 방산 의료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눌렸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두세요. 한 주씩 사서. 그렇게 잘 두고 눌렸을 때 사야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니까 실적이 찍히고 매출이 나오고 이런 것들 꼭 집중해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최근에 안 좋다 하지만 얘네들이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돈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풀었을 때 수혜되는 것들 있죠? 벌써 꿈틀꿈틀합니다. 관심 종목 멤버십에 한 분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29일이죠. 이제 금요일이. 29일 날 장 끝나고 금, 토, 일 중에 아마 관심 종목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멤버십으로만 해서 아마 올려드릴 거예요. 그 안에 아마 그 종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장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이렇게 공부까지 너무 부담되시고 나는 종목만 있으면 다른 키워드는 내가 그런 거 관리 잘 돼 하시는 분들은 그 관심 종목 멤버십만 가입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세요. 매매해서 수익 내려고 하시다가 자빠지지 마시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괜히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시라고.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